유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했다는 사기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자, 범죄 사실이 두 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대한민국으로부터 교육청 지원금을 편취했다. 또 하나는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했다. 자, 첫 번째 쟁점 보시죠. 제1심에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성명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소국. 자, 무슨 말이냐. 1심에서 이 범죄 사실 2, 학부모들로부터 교육비 등을 부풀려 편취했다라는 공소사실의 특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장 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소장 변경은 어떻게 하죠?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검사의 의견서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를 공소장 변경 신청서로 보고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이 의견서만으로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 변경할 수 없고 결국 1심은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2심은 공소사실 불특정됐다. 1심 너네가 성명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이 공소기각. 2심에선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공소기각 판결, 1심 너네가 한 공소기각 판결은 잘못되었다라며 파기를 했지만 3심은 성명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 너네가 틀렸다. 1심이 맞다. 범죄 사실 2는 공소기각 판결이 맞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쟁점입니다. 아래 가서 볼까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검사가 형소법 298조 1항에 따라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 변경을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순 없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해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다. 공소장 기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성명을 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 공소사실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그래서 의견서 제출한 것만으로는 공소장 변경할 수 없고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공소 기각을 한 것은 성명 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 무죄로 판단한 경우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자, 1심에서 이 범죄 사실 1에 대해서는 주문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자, 범죄 사실 1과 범죄 사실 1은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1심에서 범죄 사실 1에 대해서는 주문 무죄, 범죄 사실 2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죠. 주문 공소기각. 2심에서 이 공소기각 판결이 성명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다라면서 파기했죠.
파기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범죄 사실 1에 대한 무죄 부분도 같이 파기해 버렸습니다.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 범죄 사실 1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별도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겁니다. 범죄 사실 2 공소기각이 파기되니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범죄 1에 대한 무죄 부분 그냥 파기해버린 겁니다. 범죄 사실 1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3심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1과 범죄 사실 1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 공소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주문 무죄로 판단한 경우 범죄 사실 1에 대해서는 주문 무죄로 판단했죠. 그 부분이 나머지 부분은 범죄 사실 2가 되겠죠.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즉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2가 파기되면 1도 당연히 함께 파기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는데 3심은 대법원은 소극,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이 1과 2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고 따라서 2가 파기된다고 1이 당연히 파기되는 것이 아니다. 1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3심의 판단입니다. 자,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함께 파기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실체적 경합관계인데 범죄 사실 하나에 대해서는 유죄, 또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되었다. 그런데 상소를 하고 무죄 부분이 파기되어야 된다. 무죄가 파기된다. 그러면 무죄가 파기된다라는 것은 유죄가 된다라는 거죠. 원래 유죄였다면 실체적 경합은 어떻게 합니까? 경합범 가중을 합니다. 경합범 가중을 하면 한 개의 형으로 선고하여야 하죠. 그래서 1심에서는 유죄 무죄였지만 이 무죄 부분이 파기돼서 유죄가 되면 이 나머지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해서 경합범 가중을 위해서 한 개 형을 선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파기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일부가 주문 무죄로 판단되어 있다. 주문 무죄로 판단되어 있는데 이 공소기각이 파기된다고 해서 이 무죄 부분이 불가분으로 파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이 범죄 사실 1과 2는 불가분의 관계도 아닙니다. 실체적 경합 관계입니다. 따라서 2가 파기된다고 1을 자동으로 파기한 2심의 판단 잘못되었다. 나머지 일부가 주문 무죄인데 이 나머지 부분이 파기된다고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함께 판단한 2심의 판단은 위법하다라는 것이 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자, 아래 가서 읽어볼까요?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상소 불가분 원칙이죠.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동시에 기소된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각기 따로 유죄, 무죄, 공소기각 면소를 선고하거나 형을 정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개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할 수 있고 쌍방이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 피고인과 검사가 일부에 대하여만 상소한 경우에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 말이에요. 피고인과 검사가 상소하지 않은 부분은 상소 기간이 지남으로써 확정되어 상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상소된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고 그에 따라 상소심에서 파기할 때에는 그 부분만 파기하여야 한다. 분리가 가능할 때 일부 확정 가능하다. 반면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케이스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 주문이 수개일 때 검사가 판결 전부에 대해 상소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올라가겠죠. 상소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 무죄를 파기해서 유죄가 된다. 이 유죄 부분과 남아있는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이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경합범 가중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과 파기되는 무죄 부분, 유죄가 될 부분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 왜? 37조 전단 경합범 관계, 경합범 가중으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때 함께 파기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위와 같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 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파기되는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만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범죄사실 1과 2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적 경합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교육청 지원금 관련 사기,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비 등 관련 사기 사건으로 공소 제기되었는데 1심은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사기 부분을 주문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주문 공소 기각으로 판단했다. 원심, 2심은 1심이 피해자 학부모들에 대한 사기 부분에 공소 사실 특정을 위한 성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1심으로 파기 환송하면서 주문 무죄 부분이 주문 공소 기각 부분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 판단해 함께 파기 환송했다. 주문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소송 경과에 비추어 1심이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성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성명 의무 위반 없다. 공소기각 판결 맞다라고 판단했고, 그리고 이 주문 무죄 부분 판단되지도 않고 함께 파기된 이 주문 무죄 부분은 주문 공소 기각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주문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한 채 파기한 위법이 있다라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